안녕하세요, 오징어 약사입니다. 당뇨 이 네 가지만 딱 알면 끝장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길게 해서 8분에서 9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1편으로 끝낼 테니까요,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쓸데없는 말 없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당뇨 끝장내는 네 번째 중 첫 번째, 당뇨 원인. 이거 당뇨약 10년째 먹는 분들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유튜브 어디를 뒤져봐도 이 영상처럼 쉽고 간단하게 핵심만 콕 집어 설명하는 거 없어요. 조금만 집중해서 90초만 잘 버티시고요. 두 번째는 근본 해결책이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나갈 거예요. 세 번째는 보조 해결책. 네 번째는 먹는 영양소, 뭘 먹어야 도움이 되는지까지.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 원인이 뭐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인슐린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인슐린이 왜 많아졌을까요? 건강한 사람도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가죠. 건강한 사람의 식후 혈당 140을 100까지 낮추는데 인슐린이 7 마이크로 유닛이 분비됐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당을 세포로 밀어넣는 것이 힘들어지겠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 인슐린이 정상보다 많이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은 7 마이크로 유닛이 분비되어 혈당을 100으로 낮췄다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7이 아니라 9, 10, 15 건강인보다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을 100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의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둘 다 혈당은 100이죠. 그럼 이거 당뇨예요? 당뇨 아니에요? 혈당 100이면 당뇨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은 인슐린이 훨씬 많이 나와서 겨우겨우 100을 맞추고 있는 거였습니다.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인슐린은 지방을 저장합니다. 내장 지방이 생겨서 똥배 나오고요. 그 지방이 간까지 쌓여서 지방간, 피부에서는 쥐젖과 착색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진행 중이라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운이 나쁘면 짧게는 2년, 운이 좋다면 10년 이상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슐린이 계속 많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췌장이 지방으로 덮이고 더 이상 인슐린을 만들 능력이 없어지면 그땐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약 먹어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처럼 아직은 혈당이 정상의 영역에 있어요. 병원에서도 당뇨 아니래요. 하지만 당뇨로 갈 확률이 매우 높은 인슐린 저항성 단계에 있는 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약을 안 먹는 상태로 가게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잘 따라오면요, 약을 먹는 사람도 약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본 해결책입니다. 여기까지 지루한 내용 잘 참고 뒤로 가기 안 누르고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가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이유는 유전적인 것을 제외하면 거의 90%는 정제 탄수화물 과다 섭취입니다. 자연에서 온 정상적인 탄수화물이 아니라 가공한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거기다가 설탕, 인슐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따지자면 쌀밥이나 밀가루보다도 설탕이 훨씬 나쁩니다. 식탁에서 설탕 그냥 버려버리시고요. 액상 과당 들어가는 가공식품들 다 줄이세요.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걸 포기하지 않고 줄여야겠다고 생각을 하나 안 하나, 이 차이가 정말 큽니다. 명심하세요. 이게 기본이고요. 세 번째로 보조 해결책. 그중 첫 번째는 운동이고요. 유산소와 무산소 둘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쁘죠. 둘 중 하나만 한다면 무산소 근력 운동이 당뇨에는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근력 운동을 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도 근육을 수축할 때 포도당을 근육세포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동안은 인슐린에 부담을 덜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근육량이 늘어나면 거기에 또 당을 잡아다 넣을 수가 있죠. 유산소, 무산소 둘 다 하면 좋지만 둘 중 하나만 하면 무산소입니다. 보조 해결책 두 번째, 뱃살 빼기입니다. 뱃살만 빼도 인슐린 저항성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고지혈증 약까지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줄이냐? 일단 먹는 양을 좀 줄여야겠죠. 지금처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좋아지기 힘들어요. 뭔가 조금은 내놓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먹는 양을 줄이긴 하는데요, 적은 양을 여러 번 나눠서 먹는 것 안 돼요. 양이 어느 정도 되더라도 적은 횟수로 이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인슐린이 스파이크 치지 않는 방식으로 먹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간헐적 단식입니다. 이 연구는 당뇨 경력 10년, 20년, 25년 환자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3번 24시간 단식을 꾸준히 실시하고 당화 혈색소를 검사한 결과입니다. 사람에 따라 단식 한 달만 해도 당화 혈색소가 훅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다시 올라가긴 했지만 길게 보면 줄어드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 실험의 참가자들은 인슐린 투약을 중단할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24시간 금식 사실 쉽진 않습니다. 처음엔 밤 7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금식부터 시도해보세요. 이건 정말 쉬워요. 그리고 점차 늘려서
18시간 단식을 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단식요법은 이미 지금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꼭 하시고, 아마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잘 말씀드려서 시도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혈당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첫 번째, 마그네슘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한 영양소가 마그네슘입니다. 2형 당뇨 환자를 16주간 관찰한 연구에서도 마그네슘 섭취군이 대조군에 비해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그네슘이 포함된 견과류 다 좋고요. 견과류 중에서도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마카다미아나 브라질 너트가 탄수화물 함량이 높은 피스타치오보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크롬인데요. 대표적인 당뇨에 좋은 영양소죠. 크롬이 함유된 영양제 많습니다. 구하기 쉽고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는 그린스토어 혈당엔이 있고요. 구하기는 좀 어려운데 크롬을 비롯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좋은 영양소는 싹 갖다 집어넣은 이 J&H 바이오의 비타밀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취급하는 제품은 아니고요. 이메일로 상담하거나 약국에 오셔서 주라고 하셔도 제가 못 드립니다. 이거 회사에 전화해서 근처에 어떤 약국에서 취급하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세 번째는 비타민 D고요. 이 연구는 비타민 D 결핍과 인슐린 저항성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입니다. 비타민 D가 많을수록 혈중 포도당 수치가 떨어지는 거 추세가 확실히 보이죠. 인슐린 민감성도 확실히 체내 비타민 D가 많을수록 개선되는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췌장의 베타세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하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고요. 비타민 D가 면역 조종자 역할을 하면서 베타세포를 파괴하는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억제하는 것도 그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좀 길었죠? 두 번 나눠서 올리려다가 오랜만에 호흡 한번 길게 잡고 만들어 봤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보통 영상 업로드된 바로 다음날 오전에 댓글에 모든 답을 다 달아드립니다. 이게 하루가 지나면 악플들이 하나씩 달리기 시작해서 제가 확인을 잘 안 해요. 영상 업로드가 금요일이 아닌 이상 업로드 바로 다음날 오전에 무조건 질문에 답해드리니까요. 영상 내용과 상관없는 것도 답해드립니다. 알람 설정하시고 바로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